안녕하십니까. Believe It Programming 헤드 코치 홍준호입니다. 이번 주 팟캐스트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일단 이제 게임즈가 거의 다가왔죠. 그래서 게임즈랑 이제 WFP 첫 번째 대회도 나왔고 해서 어느 정도 두 개의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Road to the Games라는 다큐 시리즈가 이번 연도에도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어로 번역해서는 나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뭐 영어가 어느 정도 되신다면은 정말 재밌고 그리고 동기부여 많이 되는 그런 시리즈가 크로스핏 게임즈 유튜브 거기 사이트에 가시면 바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WFP도 하고 그리고 게임즈도 하고 하는 선수들이 많은데 근데 이제 상위권에서는 그래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더 좀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시즌도 그 게임즈가 끝난 다음에 바로 직후에 이제 WFP 퀄리파이어가 나오고 그리고 로그 인비테이셔널도 있고 그리고 와다플루자도 이제 소카 캘리포니아에서도 하고 플로리다에서도 하고 해서 이게 요즘 대회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일단 WFP랑 게임즈 그 두 개의 차이점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관점에서는 일단 WFP가 아직 좀 이르긴 한데 상위권 선수들에게는 signed athlete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일단 퀄리파이어 하고 뭐 그런 거 해가지고 어느 정도 상위권에 들게 되면은 이제 WFP라는 그 회사랑 이제 사인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가서 대회만 뛰어도 어느 정도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뭐 우선 뭐 1등, 2등, 3등 안 해도 어느 정도 돈이 보장이 되는 그런 포맷으로 일부러 만들었고 이제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합격하는 데에도 엄청나게 힘들지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가서도 이제 뭐 엄청나게 비싸죠. 호텔, 비행기표 그리고 친구들 뭐 부모님 이런 분들 다 오시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드는 돈을 보면 엄청 비싸고 그거에 비해서 얻을 수 있는 이윤 같은 거는 아예 없고 뭐 좀 하이라이트가 많은 선수들은 이제 스폰서십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명확한 이런 이윤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승종 코치님 다음 연도 게임즈랑 WFP랑 그냥 다시 이렇게 시작하게 된다면은 혹시 WFP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어, 일단 이번 연도 아직 그 남은 시즌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음, 근데 이제 생각보다 그 WFP를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안 갖더라고요. 음, 그래서 네, 이번 연도 일단 한번 지켜보고, 뭐, 물론 내년에는 기회가 되면은 온라인은 해보고 싶어요. 온라인은. 음, 둘 다 할 것 같습니다. 오픈 WFP. 음. 제 관점에서는 일단 WFP는 그래도 어느 정도 대회 운영을 엄청 깔끔하게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스트리밍 하는 게 좀 늦어졌나? 아니면은 한 하루 정도 늦어졌다라는 얘기가 있긴 했어요. 근데 저는 라이브로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네, 그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게임즈도 그렇지만 일단 미국에서 대부분 하잖아요. 뭐 파이널은 코펜헤겐인가 덴마크인가 거기서 한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랑 두 번째는 미국에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국 선수들을 더 겨냥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고 뭐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면 미국에 잘하는 선수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네,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승종 코치님처럼 한국에서, 아시아에서 아니면 유럽에서도 이렇게 훈련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가기 힘들죠. 그리고 이게 뭐 좀 멋있는 이런 도시가 아니라 인디애나폴리스 이런 데서 하니까 어느 정도 좀
쉽지 않죠. 가서 네 가는 것도 이번에 프렌치 도당 가는 것도 그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그렇게 해서 가야 됐잖아요. 그래서 뭐 베뉴는 엄청 좋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합하면은 네, 좀 힘들 수 있다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게임즈는 이제 시즌이 오픈 그리고 쿼터 파이널 그 다음에 게임즈 이렇게 가는데 기본적으로 WFP는 음. 1 퀄리파이어 한 다음에 본선 그 다음에 2 퀄리파이어 그 다음에 본선 그 다음에 3 퀄리파이어 본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시즌이 엄청나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프 시즌도 조금 영향이 가겠죠. 그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은. 그쵸. 그렇겠네요. 네, 랄프 코치님은 혹시 WFP에 대해서 좀 들은 얘기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별로 막 그 네. 하이베비에서는 막 턴아웃이 이렇게 막 좋지 않았다고 얘기만 들었어요. 네. 막 엄청 막 사인드에스를 띄워놓고 막 엄청 버즈를 튀어나왔는데 막 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막 참여 안 하고 막 그 관람한 것도 이렇게 막 엄청 흥행하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그게? 네, 제가 듣기로는 일단 그 이윤을 어느 정도 관람객 음, 티켓에서도 나와야 되고 스폰서십에서 나와야 되고 그런데 스폰서십에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음, 많이 스폰서를 한 것 같은데 일단 음, 그 관객 수를 5천 명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음, 신청한 사람들은 한 1,500명 음, 정도밖에 되지 음. 않아서 네, 음, 거기서 좀 이윤 타겟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음, 것은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음, 매 대회마다 음, 이윤을 남기지 못하면은 회사로서 네, 오랫동안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도 음, 좀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음, 상위권 선수들도 이제 어느 정도 돈을 계속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운영비랑 그쵸.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음, 더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음, 정말 10년, 15년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들여오지 않으면은 좀 힘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음, 네. 네. 근데 또 여기서 WFP가 그래도 어느 정도 빛을 발할 수 있는 이유는 어, 저번 연도에 이제 게임즈 시즌에서 조금 참사가 있었고 그리고 이번 연도는 아예 그 장소를 바꿨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크로스핏이라는 회사를 봤을 때 지금 아직도 제가 알기로는 판매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크로스핏이라는 브랜드를 팔라고 하는데 근데 음, 또 살려고 하는 사람은 또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음, 비즈니스 모델에 어느 정도 좀 문제가 음, 있다라는 게 어느 정도 그냥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혹시 뭐 랄프 코치님 좀 음, 어떤가요? 오지로서 음, 이제 게임즈의 하이라이트들을 봤었잖아요. 뭐 2014년도에서 그쵸, 그쵸. 16년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은 좀 많이 음. 달라졌다는 느낌이 확실히 있나요? 확실히 황금기는 16년도에서 18년도였던 것 같고, 최근에 뭐 인스타에 릴스 있는데 막 그때 영상 모음집 릴스 있었는데, 약간, 와, 저럴 때가 있었구나. 약간, 예, 정말, 네. 모두 다 약간 진짜 예. 근데 엄청 더 여기서부터 더 하락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음, 크로스핏은. 얼마 전에 그 대표랑 한 팟캐스트를 한번 봤는데, 음, 자기네들도 약간 그 코워킹한 파트너 회사 중에 크로스핏만큼 일 못하는 회사 처음 봤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네. 심지어 그 크로스핏들 많이 차잖아요, 몹을. 예, 많죠. 근데 막, 네. 근데 막, 예. 이렇게 디클라인이 심한 회사는 자기 처음 봤다고, 이렇게 네, 어떻게 말하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예. 웁도 그 크로스핏 그 관중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상향을 한 것 그렇죠. 같고
요즘에는 크로스핏보다는 더 제너럴 피트니스 사람들이랑 뭐 러닝 그리고 수영 뭐 이런 네, 선수들도 스폰서를 네. 하고 있죠. 근데 어, 골퍼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골프 선수들도 음, 하고 음, 어, 저는 뭐 개인적으로 차봤을 음, 때 막 엄청 도움이 됐다라는 음, 것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 자기 수치들을 게임화 해가지고 아 오늘은 스트레인 레벨이 한 17 정도 됐네 내일은 한 18 정도 할 수 음, 있을까 이렇게 좀 네 그냥 동기부여 형식으로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맞아요. 음, 객관적인 어 음, 네 그런 데이터들을 보면은 정말 음, 그게 정확한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음. 승종 코치님은 혹시 만약에 있으면 안 될 일이지만 게임즈가 사라진다면은 선수로서 어떨 것 음, 같습니까? 근데 뭐 게임즈가 사라져도 사실 이 크로스핏이라는 운동하고 문화는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물론 목표하던 그런 무대가 없어지긴 하겠지만 저는 그 크로스핏이란 운동을 우리나라에서 좀 더 저는 발전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음, 세계적인 대회는 잘 안 돼도 그 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그 뭐 체육관이나 뭐 이런 문화나 이런 게 더 커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은 뭐 당연히 투자자들도 많아져야 되고 정말 질 높은 대회들도 많아져야 되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만큼 그런 크로스핏 선수들을 좀 인정을 해주고 대우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좀 생기면은 사실 저는 그런 크로스핏 게임즈가 없어져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하기 나름인데 이제 그거를 누가 좀 이렇게 주체적으로 하냐. 근데 지금 그 크로스핏 코리아는 사실 네, 뭐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어, 크로스핏 본사가 못하니까 당연히 그 밑에도 못하겠죠. 그래서 그렇죠. 좀 네. 누가 이렇게 나서서 약간 혁명을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음, 좀 그런 바람을 새로 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우리나라에서만큼만. 음, 아니면 뭐 아시아라든지. 네. 네. 제 생각에는 뭐 굳이 크로스핏에서 대회를 개최를 해서 이윤을 남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 다른 그냥 뭐 로그 아니면 엑스포디움 이런 회사에서 대회를 개최를 해서 뭐 일단 그런 장비들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항상 있을 거고 그리고 그만큼 다른 스폰서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선수들을 스포트라이트 하는데 더 관심을 많이 가져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크로스핏 시장 안에서 돈이 많진 않지만 뭐 아디다스 이런 회사들이 들어오면서 그런 대회들이 큰 대회들이 생기면은 오히려 이윤이 잘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현실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대회는 와다플루자죠. 그 게임즈와 상관없는 무관해서 그냥 사설 회사에서 하는 것 중에 와다플루자랑 비슷한 형식으로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는 거죠. 이렇게 설계를 하고 이런 마케팅을 하고 하는데 거의 네, 전체적인 회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어, 강재훈 코치님은 혹시 만약에 게임즈가 사라진다라고 하면은 박스 오너로서 좀 타격을 입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타격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 저희 크로스를 하기도 하지만 저희 좀 뭐라 해야 되지? 모여있는 회원들을 보면 그래도 좀 기초적인 분들을 더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음, 생각보다 그 커뮤니티만 잘 그렇게 운영을 한다면 뭐 크게 어떤 그룹 수업이든지 어쨌든 커뮤니티가 살아있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크게 타격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그리고 혹시 그러면은 이제 박스를 차리신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시간을 이렇게 되돌아가서 박스를 차릴 수 있다면은 황금기
박스를 차린다라고 하면은 몇 년도인 것 같습니까? 황금기라고 하면 한 2년 전만 해도 딱 황금기였던 것 같아요. 여기 한국은. 딱 코로나 끝나고요. 내려 네네네네네. 딱 그때가 아모띠나 아니면 그 최지컬백이 딱 한 번 1등 했었던 분이 네. 크로스핏 하시면 고 알려지면서 크로스핏 붐이 한번 일었을 때 그때가 될 것 같습니다. 그쵸. 피지컬 100 때문에 크로스핏에 관심을 많이 보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일단 시즌 1도 그렇고 2도 그렇고 우승자가 다 크로스피터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좀 너무 자부심이 크고 네, 계속해서 뭐 3위 나오겠죠. 무조건 나오면은 네, 나오면은 또 크로스피터가 이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준 코치님 나가서 한번 우승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러만 주세요, 제발. 근데 이미 3은 그 다 벌써 촬영이 뛰었죠? 끝났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네네. 그렇구나. 네, 그냥 뭐 게임즈 훈련보다는 피지컬 100 훈련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랄프 코치님 뭐 플라이오메트릭도 쓰고 이거 장애물 넘고 뭐 이런 것들도 프로그램하고 그러면은 네. 제이 코치님은 그러면은 그 언제가 황금기라고 생각하시나요? 박스 다시 차릴 수 있다면은 몇 년도에 차리고 싶으신가요? 저는 아예 초창기에 좀 차려볼 것 같아요. 제가 12년도에 이제 시작했는데, 네, 네네. 12년도, 13년도 그때도 제 기억으로는 되게 핫했거든요. 박스들이 음,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하고, 네네. 그때는 네, 이제 전국에 이제 박스들이 어디 어디 있는지 알 정도로 적었는데, 차라리 그때부터 좀 시작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있긴 해요. 음, 네. 그때 제가 알기로는 가장 처음에 어떤 박스가 있었죠? 한국에? 한국에 뭐 투혼이라든지 아니면 아, 크로스핏 투혼 있었죠. 강남, 네, 음, 네. 네, 그리고 뭐 맞아요. 그 전에 엄청 올드스쿨로 넘어가면 이제 삽짐이라고 아, 있었는데, 네네. 그렇죠. 부산 XTM도 있었고요. 맞아요. 뭐 네네. 리복 크로스핏 슈퍼 스트렝스. 네네. 맞아요. 옛날에는 이제 크로스핏 체육관 앞에 리복이 붙었기 때문에, 음. 아, 맞아, 맞아, 맞아. 네. 슈퍼 스트렝스 아는 사람 보면은 그냥 진짜 아시는구나. 네. 저는 40p 처음에 뭐 나왔을 때 그때 네, 음, 그때 크로스핏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쵸. 그때도 한국에서 15년도였으니까. 그쵸. 그때쯤 그 처음 드랍인 간 박스가 투혼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막 어, 지하철 타고 엄청 오래 가서 투혼 가서 음, 한번 했었죠. 리복 아직도 리복 음, 투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리복 크로스핏 투혼. 어쨌든 그 로고는 아직 있는 거 알고 음, 있습니다. 음, 그쵸. 그때는 정말 브랜딩을 엄청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음. 나이키나 뭐 아디다스 아울렛 가는 것보다는 리복 가가지고 크로스핏 표 붙어 있는 거 찾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맞아요. 뭐 그렇지 않지만. 네. 그때 CF도 너무 멋졌었는데, 그 음, 공중에서 컨테이너가 이렇게 땅으로 이제 쾅 낙하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막 가서 컨테이너 열어보면 안에서 막 크로스핏 하고 있고 막 그랬거든요. 아, 아, 네, 그랬구나. CF가 엄청 멋졌었어요. 네. 좋은 때죠. 그쵸. 그래서 이제는 뭐 2025년도 지금은 뭐 모든 어 인더스트리 모든 지역에서도 이제 AI에 대한 그런 관심이 엄청나게 많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코치 RX 또 보면은 거기 안에서 AI를 사용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AI가 프로그램에 지장을 하나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좀 어리석은 생각인 것 같아서 일단 네, AI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해 보면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이 코치님은 혹시 지금 코치 RX 사용하시면서 AI 기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솔직히 아예 안 쓰고 있거든요. 네네. 네. 네, 물론 뭐 이제 도움 받으면 좋겠지만 그 코치 RX 자체에서도 이제 뭐 이거 써봐라 저거 써봐라 하고 있긴 한데 저는 아직은 그래도 제가 이제 하는 게 좋고 해서 따로 네. 사용하고 있진 않아요. 네. 근데 음, 뭐 아무래도 장점이 있긴 있죠. 여러 가지로 뭐 이제 선형 주기화 이런 거 구성할 때나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할 때 뭐 볼륨 계산하는 거나 이런 거에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긴 해요. 네, 그렇죠. 네. 랄프 코치님은 AI가 어떻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어, 일단 엄청 많은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저희가 아무리 공부해도 뭐 이거의 그 AI 검색력은 아마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활용만 잘 한다면은 이게 뭐 AI도 이제 쓰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AI가 똑똑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올바른 인풋을 잘 해주면은 이게 학습돼가지고 이제 그래서 코치 입장에서는 약간 나의 운동 철학을 입힌 AI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약간, 음, 음, 예. 근데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한. 네, 네, 네. 그래서 그러면은, 확실히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왠지. 네, 그렇죠. 네. 네. 저는 이제 그 훈련을 하면서 뭐 당연히 코치로서도 좀 많이 보는 게 심박수거든요. 왜냐면 심박수가 음, 뭐 만약에 음, RP 8 정도의 와드여야 되는데 그 음, 계속 존 5에 너무 오랫동안 머무르거나 아니면 타겟 페이스를 맞추지 못하거나 그랬을 때 왜 어 그런 것들이 있었는가를 봤을 때 심박수가 정말 도움이 많이 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어느 정도 심폐지구력 때문에 아니면 근지구력 면에서도 좀 그 벽을 딱 치면은 심박수가 확 올라가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여기서 이 정도가 그 좀 제한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wearable 그러니까 뭐 애플워치나 우비나 아니면은 폴러나 음, 가민이나 이런 것들을 음, 더 사용을 해서 어느 정도 음, 오늘의 와드랑 같이 이렇게 좀 연동을 음, 해가지고 어 뭐 수모 데드리프트 하이풀 여덟 번째 랩에서 제한이 왔음 이거를 명확하게 바로 보여줄 수 있으면은 음, 코치로서 도움이 너무 많이 될 것 음, 같고 그리고 음, 선수로서도 정말 배울 수 있는 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음, 그리고 뭐 우업 같은 음, 경우에는 뭐 이미 AI를 사용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그 우업은 이제 수면 이런 것들도 다 하잖아요. 충전을 그냥 계속 그 끼고 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나서 AI가 뭐 전날에 했던 와드들 아니면은 뭐 음, 심박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오늘은 어느 정도의 레벨로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형식으로 권장을 할 수 있으면은 또 도움이 많이 음, 될 것 같긴 해요. 네, 음. 한국에 그 스포트라고 옛날에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쵸.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도 막 와드 막 정해서 막 분석해주고 했는데 또 네네,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네. 네. 가슴에 미국에 기, 있지 않나요? 미국에 있나? 있지 않나요? 미국은 지금 있는 것 스노우가 같아요.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제가 스파, 그 스파,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코어 COER로 그 리브랜딩을 이름이 해가지고 오, COER 해서 지금 저도 그냥 계속해서 쓰고 있긴 해요. 뭐 그 심박수랑 이런 것들을 음, 보려고 그래서 어제도 썼고 네 그냥 사용하면서 그 음, 어플에서도 일단 AI 기능이 어느 정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재밌는 게 뭐 와드 이런 것들을 넣으면은 그것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거를 일일이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아니고 뭐 횟수 그리고 중량 동작 이런 것들을 매일 조금씩 넣으면은 선수로서 진짜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면은 바로 분석해서 오늘 들었던 중량들 그리고 그 이제 음, 동작에 대한 그 뭐지 어 가동성
가동 범위 그런 것들도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 이 정도의 중량을 이 정도 움직였음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줘요. 그래서 크로스핏에서도 정의하는 게 파워는 weight times 무게 times distance 거리 over time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파워 아웃풋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와드마다 조금 좀 신기하다는 느낌은 있는데 솔직히 뭐 매일 쓰고 있진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1년 정도를 봐야 그 객관적인 데이터가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지금은 심박수 그리고 존 트레이닝 이런 거 봤을 때 어느 정도 그 심박수에 따라서 빛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아 내가 지금 엄청 죽고 있거나 안 죽고 있거나 이걸 좀 바로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제이 코치님 아니면 재근 코치님은 혹시 그 지금 박스 운영하시면서 AI가 좀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뭐 이제 사실 도움을 좀 많이 받고 있어요. 엄청 GPT의 음, 도움도 잘 받고 있는데 뭐 회원님들한테 공지사항 이런 거 작성할 때도 그쵸. 이제 네. 제가 이제 생각하는 의도를 좀 더 부드럽거나 위트 있게 전달할 수 있을 때도 많고 뭐 이제 여러 가지로 공지사항 올릴 때 이미지나 이런 것들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쵸. 그런 것들도 GPT가 잘 만들어주고 해서 예, 저는 뭐 여러 가지로 도움을 얻고 있고 사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이건 되게 웃긴 얘기인데 박스 운영에 대해서도 GPT랑 저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음, 그러면 네, 여러 가지로 이제 좋은 방안도 제가 생각하지 못한 방안들이나 그 제가 생각했을 때 AI의 장점들은 뭐 운동도 그렇지만 그 데이터 기반의 분석이 정말 좋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그걸 토대로 또 제가 계속 대화를 하다 보면 아까 라이프 코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습을 하기 때문에 네, 거의 지금 이제 GPT랑 같이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엄청 네, 저는 도움이 많이 되고 뭐 고객 유입 경로라든지 네, 여러 가지 그 운동 외적인 부분들을 체크하는 데는 GPT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음, 네, 재근 코치님은요? 저도 제이쌤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공지사항이나 아니면 인스타 피드나 뭐 이런 걸 올려야 될 때 되게 깔끔하게 좀 정리해주는 그런 정도의 기능이나 공지사항, 이제 이미지들 이런 걸 좀 아직 사용을 하고 있고, 아직 운영에 관해서 저렇게 안 해봤는데 너무 좋은 정보네요. 그쵸. 저도 어쩔 때 그냥 GPT에다가 이게 내 비즈니스인데 도움 좀 줘 하면은 엄청 그냥 단순한 답변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런 답변에서도 조금 많은 영감을 얻긴 해요. 그리고 아 맞아 이런 것들도 해야지 이런 생각도 많이 나오게 되고. 근데 제가 뭐 감히 지금 2025년도에는 조금 이를 수 있지만 감히 어 나중에 박스 운영을 하시면서 이제 개인 코치가 아니라 그 크로스핏 박스 코치가 있잖아요. 그 코치를 없앨 수 있는 대신 이제 AI가 그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카메라 설정을 해 놓으면은 모니터가 있고 그러면 카메라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의 웜업 동작들을 분석을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 회원님 뭐 그 스쿼트를 조금 깊게 해주세요. 아니면은 뭐 락아웃 조심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다 얘기를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한 번에 다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그렇긴 합니다. 근데 이게 생각할 사람이 것 같고. 현장에서 이게 물리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커가지고, 이게 네. AI가, 예를 들어서 이게 저희가 이제 접촉이 꼭 필요하잖아요. 왜냐면 이게 말로만 설명으로 회원님들이 완벽한 자세를 만들지 않아서, 이제 음, 어디에 힘주세요라고 이렇게 촉각 큐를 주면은 이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촉각 큐잉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뭐 어디 자극게 되는 게, 그래서 뭐 시범을 직접 보여줘야 되고,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물리적인 사람 코치는 아마 그 대체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AI 는. 음, 예, 감히 말하자면.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네, 저는 로봇 따위한테 로봇 따위한테 지지 않겠어. 네. 네. 어, 저도 일단은 뭐 꼭 그 장점은 말하지 않고 이제 AI 코칭의 단점만 말하고 싶은데 일단은 뭐 우리의 이 감정에 사실 공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뭐 사실 사람들이 이제 이 동작을 잘했는데 칭찬을 받아도 제가 봤을 때 AI한테 칭찬 받으면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이 코치가 직접 칭찬해 주는 거랑 그 느낌이 되게 다를 거고, 네. 네, 뭐 여러 가지로 장점도 많을 것 같긴 한데, 네. 장점은 저희의 자존심을 위해서 얘기하지 않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뭐 그쵸. 커뮤니티 조성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다 감정들이 있고, 그리고 헤드 코치 아니면은 박스 코치랑 같이 훈련하면서도 그런 커뮤니티를 조성할 수 있고, 아니면은 박스 외에서도 나가서 회식하고 뭐 이런 것들도 다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AI가 네, 대신하기에는 엄청 어려운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은 그냥 포스팅 하는데 포스터 만들어주는 기능 정도만 해주면은 네,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확실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좀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1분 토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이머를 볼 수 있도록 스크린 쉐어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노트북이 후져가지고 좀 렉이 많이 걸리네요. 이거 보이시나요? 아직 안 보이시나요? 보입니다.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토론으로는 그 이제 AI 얘기도 나왔지만 영상 판독 vs 그러니까 본선 저지,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와서 이렇게 노랩 이런 것들을 주는 그런 저징이랑, 아니면은 그냥 영상으로 자기가 영상을 해서 그거를 올린 다음에 다른 그 저지가 봐서 그거를 노랩을 몇 개를 주는 거하고, 그 두 개의 차이점이 확실히 있죠. 그래서 그 둘 중에 어떤 게 더 정확하고 더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한번 토론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승종 코치님은 어떤 쪽이 더 낫다고 어, 생각하시나요? 선수로서. 선수로서 그러니까 뭐 현장 저지가 훨씬 낫죠. 저는 현장에서 현장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코치님들도 한번 네, 어느 쪽 하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남는 거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판독. 영상 판독이요? 네, 네, 그럼 전 현장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이 코치님 영상 판독으로 영상.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승종 코치님부터 하고, 그다음에 랄프 코치님, 그다음에 재근 코치님, 그다음에 제이 코치님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종 코치님 1분 시작합니다. 네, 일단 영상 판독은 뭐 매번 항상 이슈가 있어 왔고, 그리고 그 영상을 보는 저지마다 너무 기준이 그 다르기 때문에 정말 억울하게 그 본선도 못 가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뭐 당연히 저는 그냥 실제로 그 사람 뭐 인증된 저지 같은 사람들이 와서 그냥 같은 공간에 모여서 진짜 대회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픈 뭐 쿼터 파이널이든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그
현장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영상 각도들 있잖아요. 그 락아웃 각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네네네. 사실 영상에서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그거를 되게 교묘하게 사용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비디오 판독보다는 네, 진짜 현장에 있는 저지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랄프 코치님 1분 시작하겠습니다. 맞는 말인데, 근데 이제 그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 책임감이 너무 이 현장에서는 내가 1초 정신 안 차리고 놓쳐버리면은 그게 그 선수의 커리어가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진짜 나도 물론 완벽하고 싶은데 사람 완벽하지 않기에 그 확률에 그 선수 커리어를 전 베팅하는 게 좀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아서 영상 판독은 100번이든 1000번이든 돌려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저는 영상 판독이 낫다 생각. 네, 알겠습니다. 네, 재근 코치님 1분 시작하겠습니다. 그거에 반하자면 아무리 그 영상을 그래도 돌리고 돌려봐도 아무리 돌리고 돌려봐도 그 각도에 따라서 이제 그게 랩이 아닌지가 되게 애매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아무리 저는 그걸 또 그 저지들의 기준에 맞아 또 다르게 랩이 되고 안 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현장에서 차라리 그냥 노랩을 받더라도 바로 앞에서 소통을 하면서 그렇게 노랩을 받는 게 조금 덜 억울할 것 같아요. 선수 입장이라면. 그래서 바로바로 그렇게 피드백이 오가는 그런 저징이 차라리 저는 조금 더 공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제이 코치님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제가 생각했을 때 영상 판독의 장점은 우리가 이거를 여러 번 돌려볼 수도 있고 심지어 속도 조절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방면에서 이거를 검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뭐 AI 얘기도 나왔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AI한테 맡기면 한 번에 이제 수백 명, 수천 명도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현장 저지의 문제점은 이 저지의 집중력이라든지 아니면 룰 숙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이게 너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예를 들어서 홈그라운드 경우 예를 들어서 브라질에서 대회를 하는데 이 저지가 고이한테 노랩을 준다 생각하면 저는 좀 약간 끔찍하거든요. 진짜 살해 협박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미 쪽은 되게 격하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영상 판독이 좀 더 공정하고 정확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 생각합니다. 네. 네, 근데 그거 너무 맞는 것 같아요. 그 예를 들자면은 이거 뭐 대회 이름 언급해도 되나요? 해도 되죠. 그 칼리스 게임에서 그 진짜 평판 판정이 엄청 심했대요. 아, 어마어마했죠, 진짜. 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억울해가지고. 필리핀 본토에서 온 선수들한테는 정말 그냥 거의 보지도 않고 랩이야 너 다 했어 막 그 정도 진짜로 막 근데 막 한국 선수들 갔을 때 정말 정직하게 다 했어도 룰 숙지를 했어도 너 이거 잘못했어 막 롤랩이라고 하고 어, 막 진짜 온 세상한테 억가당하는 기분이라고 막 선수들한테 아, 얘기 후기를 아, 들었거든요. 예. 네. 아니면 그 디렉터가 좀 약간 좀 힘 있는 사람이라서 그 필리핀 선수들한테 엄청 이렇게 후하게 해줬나 봐요 그 판정을. 음, 그래서 이것도 좀 큰 단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엄청 이슈가 됐죠, 그래서. 그랬어요. 그, 네, 칼리스에서 진짜 웃긴 게 2년 전인가? 그 케빈이 이제 필리핀에 살았잖아요. 뭐 시어가라는 아, 섬에서. 맞네. 그래서 거기서 대회를 했는데 그 Spirit of the Games 그거를 받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필리핀이 아닌 친구들이 왜 막 필리핀 친구들한테만 저런 거 주냐 그렇게 막 컴플레인을 했대요. 근데 걔들이 말하는 게 케빈 미국 사람이라고 필리핀 모든 사람 아니라고 그러면서 뭔 소리 하는 거냐고. 네. 근데 너무 어 웃기네. 파이스트 이거 하는 것도 보면은 정말
승종 코치님 뭐 한국 선수분들 엄청 잘 그 응원해 주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저는 너무 그 좀 웃긴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그런 편파 안 하거든요. 그래서 막 그리고 뒤에서도 마이크에서도 막 응원하는 게 확 들리니까 만약에 러시아 선수들 아니면 이란 선수분들 이런 분들은 좀 많이 좀 뭐라 그러지? 무서워할 것 같아요. 이러다가 편파 판독하는 거 아닌가 이럴 것 같고. 맞아요. 실제로 작년에 그 러시아 선수는 그 머슬업 남자 개수로 해서 막 문제도 있었잖아요. 에코바이크. 맞아, 에코백.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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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요번에도 좀 네네. 억울하긴 하죠. 네. 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그게 뭐 아마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건데 저지분들도 그쵸. 네, 그런 문제들이 그 가끔은 저지분이 생기니까. 남자 기록 네. 시트를 가져가 버렸어요. 네, 그죠, 그죠. 아. 네, 이제 그런 음. 문제들이 그랬구나. 가끔 생길 수도 있으니까. 네, 근데 그리고 그 선수가 작년 3등이었어요. 근데 아, 3등에서 떨어졌어요. 그 마지막 와드 때문에. 근데 네. 그런 것들이 근데 미국에서도 항상 있어요. 모든 대회마다. 그래서 이번 넉스빌에 있던 신디케이트 제가 나갔던 거기에도 타이 젠킨스가 런지 마지막 오버헤드 런지에서 선을 밟고 끝냈는데도 저지가 그냥 준 거예요. 인정을 해서 넘어갔고 네네. 그 점수 차이 때문에 룩 파커가 못 들어갔어요. 왜냐면은 아, 동점이었는데 마지막에 그 2등 동점이었는데 헤비 이자벨 그 타이브레이커 시간 때문에 떨어졌거든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타이 젠킨스가 노랩을 먹었으면은 루크 파커가 그러니까 그 점수를 한 1점 정도 더 얻었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노르카우 클래식에서도 그 이제 뭐 박스 점프를 하고 엄청나게 무거운 클린을 하는 마지막 와드였는데 거기서 네이트 애커맨이라는 친구가 그 플레이트를 저지가 다른 거를 막 다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끼고 들려고 하는데 빼라고 해서 다시 빼고 다시 들려고 했는데 다시 끼라고 해서 다시 빼고 다시 끼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 맞아요. 순간에 누가 한 명이 들어와서 그 점수 차이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그것도 타이브레이커 똑같이 타이브레이커 때문에 졌고 그래서 그 친구는 게임줄 못 가게 됐죠. 그래서 그런 면들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모든 대회마다. 참 제가 그런 문제 때문에 게임줄 못 간다고 하면은 엄청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진짜 운동 프로 리그들은 프로 심판들이 있잖아요. 연봉을 그쵸. 받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WFP가 정말 잘 된다면 지금 선수들은 계약을 해서 계약금을 받고 어떻게 보면 연봉을 받고 움직이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뭐 WFP에서도 좀 전문 저지들을 양성해서 네, 좀 월급 주면서 하면 훨씬 낫지 않을까. 네. 네. 저도. 지금 어떻게 보면 투어를 다니는 게 약간 저희 어릴 때 좋아했던 그 WWE 막 투어 다니는 거랑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느낌이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죠. 네, 막 좋아하는 선수들 응원하고 막 굿즈 팔고, 네, 그러면 그 WWE도 항상 심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있으면 좋지 않나. 네. 네.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문제는 돈이네요. 돈이 더 많으면 좀 그런 것 다 같아요. 해결할 수 있는 네네.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디다스와 질레트에서 뭐 재정을 아끼지 않는다면 사실 근데 그 회사들 그 수입에 비해서 이런 대회 하나 개최하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않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분들이 조금만 더 열심히 박 써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딱 저는 레드불 마케팅 엄청 잘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대회들 이런 것들 막 매달 거의 개최하고 그런 것들 보면은 확실히 가능은 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잘 운영을 하느냐가 정말 관건인 것 같아요. 이번에 그 레드불이 개최한 약간 신기한 대회 봤어요? 네네네. 그 그거, 프로스피터들 해가지고 에리얼 네, 로웬이랑 네, 기 약간, 말리에로스랑 네, 막 장애물 네. 이런 거 넘는 그런 거 같다. 그리고 막 약간 카우보이처럼 약간 해가지고 네, 막, 맞아요. 텍사스에서 네, 해서
네, 좀 서부 네, 그런 느낌으로 했는데 네. 거기서 그 마데로스가 마지막에 버튼 누르려고 다이빙 했다가 어깨 탈골 해가지고 지금 회복 중입니다. 어, 네, 참, 그거 보고 아, 역시 레드불은 돈으로 다 할 수 있겠구나. 뭐 그쵸. 어떤 대회 만들 수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맞아요. 저런 걸 누가 해? 이렇게 하면서 보면 보통 레드불 원이더라고요. 맞아. 음, 저도 어렸을 때부터 레드불 이런 거 익스트림 스포츠 정말 좋아해가지고 저는 음. 장래 희망, 그러니까 나중에 스폰서를 꼭 받고 싶은 브랜드가 하나 있다면 레드불인 것 같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지금 크로스핏 음. 선수들 조금씩 음. 스폰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요네코스키 그리고 음, 로라 홀베스 그리고 노아 오슨 이렇게 3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노아울슨 질레트 광고도 찍었지 않나요? 노아 올슨은 정말 음. 크로스핏 진짜. 게임즈를 우승하지 않은 선수 중에 가장 그 개인 브랜딩 마케팅을 잘한 선수인 것 같아요. 갈든. 그죠. 어, 막 네, 데오드란트 광고 본 것 같아요. 네. 그런 스포트라이트가 좀 큰 그런 선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크로스핏을 보면 그만둬야 은퇴한 거- 되나? 네. 저는 그 여자 선수는 누구더라? 허벅지 되게 큰 선수 있잖아요. 데니스 피글? 아, 네. 데니스 피글이 네. 엄청 네. 그, 네. 예, 랭킹권이 아닌데도 되게 핫한 것 같아요. 그쵸? 엄청요. 예, 네. 네. 그런 것들 보면은 그냥 그 이벤트 하나에서 엄청나게 좀 이상한 짓을 해서 스폰서를 받는 게 선수로서 더 이득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1등 하거나 아니면은 나만의 확실한 색깔이 네.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인스타그램을 열심히 보고 있는. 네. 승준 코치님 한번 저랑 같이 난닝구 입고 선글라스 끼고 담배 피면서 이벤트 하나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은 인터내셔널 센세이션 있을 것 같은데. 그 하이록스 대회에서도 실제로 팬티만 입고 막 하던데. 네, 맞아요, 맞아요. 모주 선수들 봤어요. 와. 맞아. 이상한 옷들 많이 입더라고요, 보니까. 코끼리 팬티 뭐 이런 거 입고서 달리기도 하고. 그쵸. 뭐 어차피 1등 할 거 아니면은 그냥 즐기는 게 맞죠. 맞아요. 네, 하이록스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두 번째 토론은 승준 코치님께서 제안한 하이록스를 2번 연속으로 하고 싶은가 아니면 머프 2번 연속에 대해서 토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일단 보시죠. 제이 코치님부터 먼저 고르시죠. 네. 저는 머프 2번 하겠습니다. 와, 네. 400개의 푸시업을. 거의 라브도 확정 아닌가요? 거의 랩도 확정 맞아. 그렇죠. 예, 예, 맞아요. 일단 다음날 팔은 안 펴질 것 같고. 한 거칠어 4시간 보일 정도? 것 같은데. 네, 4시간 정도 생각하고 하시면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아, 재근 코치님은요? 전 그래도 하이록스 2번. 하이록스원. 랄프 코치님은요? 진짜 달리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저는 머프 하겠습니다. 머프 저 하이록스 2번. 하이록스에서는 5K죠. 그러니까 3마일 정도 되고. 근데 머프도 2마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이록스 하이록스 8kg. 8K야, 8kg. 8km예요? 큰 차이구나. 네. 이거 그 머프 조끼 매나요? 매야죠, 매야죠. 어플은 매야죠. 이거는 랍도가 아, 아니라 그냥 사망인 것 같은데 네. 이 정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이 코치님부터 머프 2번 입장 설명해 주십시오. 1분 시작하겠습니다.
중량조끼 입고 한다니까 좀 후회되긴 한데 그래도 네, 저는 저도 지금 하이록스 준비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달리기를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달리기 많이 뛰는 것보다는 그냥 제자리에서 네, 움직이는 게 낫지. 물론 이제 앞뒤로 달리기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쵸. 네, 그래서 저는 머프 2번이 그냥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재근 코치님 1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러닝을 이제 열심히 시작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러닝에 이제 조금 재미를 붙이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여전히 막 그렇게 좋아는 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거는 2시간이면 끝나지 않겠나요 싶어서 시간적으로 좀 비교적으로 한 2시간, 2시간 반이면 2번 돌지 않을까. 근데 머프는 진짜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4시간 해도 푸시업이 안 밀려서 못 끝내지 않을까. 그쵸. 좀 네, 달리는 건 걷기라도 걷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다음 랄프 코치님 1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이록스를 2번 한다고 치면은 일단 달리기가 16km고 스키 2000m, 로잉 2000m, 월볼샷 200개, 파머스 캐리도 200m 아닌가요? 그리고 버피 멀리뛰기도 거의 200m 정도. 버피 멀리 네, 160m. 네, 네. 160m. 네, 이거를 진짜 사운드 하시겠습니까? 그냥 푸시업 이렇게 한 개씩 그냥 이렇게 천천히라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한 개가 안 밀리면 어떡하죠? 아이, 그래도 한 개는 밀리겠죠. 한 개씩 하면은 밀리겠죠. 그러니까 한 개씩 하나 하고 그냥 무릎 꿇고 쉬고 그 정도 거는 되는데 이거를 네, 한숨밖에 여기 제가 여기 컴퓨터에서 계산하고 있는데 저 머프 선택하기 잘한 것 같아요. 머프 그 언파티션으로 하나요? 그러니까 100, 200, 300 이렇게 쭉 가야 되나요? 뭐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이 하이록스보다 나을 것 같아요. 거의 EMOM 푸시업 3개씩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약간 그렇게 해야 될 맞아요. 것 같아요. 네, 진짜.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승조 코치님 1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럼 제가 반대로 여쭙겠습니다. 랄프 코치님 몸무게가 어떻게 되시죠? 93kg입니다. 93kg에 중량조끼를 매면은 103kg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풀업 200개, 푸시업 400개, 맨몸 스쿼트 600개입니다. 하고 싶으세요? 103kg 상태예요. 103kg. 일반 내 체중도 아니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하이록스 2번은 뭐 물론 다리랑 무릎에 조금 부담이 올 수 있지만 머프 2번은 100% 부상이 옵니다. 네. 팔꿈치든 어깨든 이거는 뭐 장담할 수 있어서 하이록스 2번 하겠습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와, 정말 둘 다 끔찍할 것 같은데 확실히 하이록스는 부상당하지 않고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머프 2번은 근데 또 한 사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아요. 네, 와, 2번 머프한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네. 어떤 사람은 뭐 자기 동료들 이제 메모리 한다고 24시간 동안 그 네, 현충일에 맞아요. 24시간 동안 머프를 엠랩한 사람도 있어요. 네, 맞아요. 얼마 전에 리치 재밌네요. 프로님도 2번 했어요. 리치 프로님도. 한 번은 조끼 역시. 입고 한 번은 조끼 안 입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대단합니다. 미친 거죠. 네. 이번에 티아가 하이록스 2번 하지 않았나요? 이번에 티아가? 하이록스는 실제로 하루에 2번 하는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맞아요. 네. 꽤 많아서 두 번, 우리나라도. 네. 피아는 2번 하려다가 안 한 걸로 알아요. 안 팀원은. 했어요? 한 번은 했는데, 근데 또, 이번에 생각보다 게임즈 선수들이 하이록스 많이 나왔던데, 그래도 이제 다들 순위권에는 못 들더라고요. 그쵸. 네.
이번에 지금 좀 1등 탑 스코어가 남성 선수는 55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54분, 55분. 53분? 네, 이번에 세계 53분 기록 때도 있나요? 53분. 한 분. 네네. 독일 선수가 그러면은 스키랑 로잉을 한 1분 40초 이하로 타야겠죠? 생각보다 그 머신 종류는 별로 안 빠른데 런. 달리기가 네, 이제 완전 다 네, 미쳤죠. 런인 네네. 것 같아요. 네, 이게 보폭이 다르더라고. 크로스핏 머신 빨리 선수는 못 하겠더라. 머신 빨리 못 하겠어. 하다 보니까. 그 일단 크로스피터들은 문제가 너무 체중이 무겁고 그리고 키가 작다는 점 거기서 단점이 좀 많은 것 같고 아시아 선수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 런을 좀 많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게 허벅지가 짧으면은 뛰는데도 지장이 무조건 있겠죠? 스쿼트를 잘하는 대신에 달리기가 좀 네네.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음. 그리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도 제 생각에는 폐활량 그러니까 폐 크기도 뭐 백인이나 흑인들을 봤을 때보다 더 작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냥 체구 자체가 작으니까 네, 거기서도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토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토론은 랄프 골프치님께서 말씀하신 커피 끊기 아니면 프로틴 드링크 끊기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랄프 코치 혹시 기간 있으신가요? 기간? 얼만큼 동안 끝나요? 그 평생. 평생? 오케이. 네, 입스님 평생으로 가봅시다. 그러면은 그 이제 프로틴 드링크라고 하는 게 그 스무디도 못 만드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계란, 날계란 뭐 6개 깨가지고 네. 마시는 거 그런 건 되나요? 괜찮아요. 그냥 그 이 오케이. 파우더 서플리먼트만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커피는 이제 커피 안 좋아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카페인으로 갈까요? 아니면 커피로 가나요? 카페인. 카페인. 오케이. 카페인으로 가죠. 네, 평생 카페인 안 마시기는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승조 코치님이 했었죠. 그러니까 승조 코치님부터. 평생 프로틴 드링크 안 마시기. 이거 얼티비 포텐셜 거기서 뭐라고 할 것 같은데요. 그런가? 말 바꾸기 없기. 말 바꾸기 말 바꾸기 없기. 못 받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거 팟캐스트 꼭 올려야겠다, 이거. 그림을 넣었던 네, 랄프 코치님 어떤 거 아시겠습니까? 저는 카페인 끊겠습니다. 카페인이요? 네, 알겠습니다. 스폰서 노리시는 거예요? 재근 코치님은요? 저는 프로틴 드링크. 프로틴이요? 빈자리 났으니까. 제 코치님 그럼 카페인 괜찮으십니까?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승조 코치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네. 오늘도 이제 딱 점심을 먹고 이제 크로스핏 하는 사람들은 항상 매 끼니에 탄수화물이 많잖아요. 이제 탄수화물을 먹으면은 자연스럽게 좀 졸린 세로토닌 그런 게 많이 나와서 진짜 막 몸이 다운이 많이 될 때가 있는데 그때 저는 진짜 카페인 없으면은 끌어올리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제 기준뿐만 아니라 대부분 뭐 직장인분들이나 아니면 뭐 코치님들이나 정말 아침 일찍 막 피곤한 상태에서 나와서 이제 운동을 하거나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의존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카페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냉수 샤워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제일 확실하게 딱 효과 있는 거는 카페인이라 생각해서 네, 차라리 뭐 프로틴 제가 지금 스폰 받고 있어서 너무 좋긴 하지만 차라리 그렇게 카페인을 먹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핫식스에서 스폰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락 주세요. 네, 랄프 코치님 1분 시작하겠습니다. 카페인 좋긴 좋은데, 이제 의존도가 생겨가지고, 이제 아무리 먹어도 막 내가 더 막 깨어나는 건지도 뭐 못 느끼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뭐, 진짜 뭐, 스타벅스에서 벤티를 마셔도 그냥 졸리는 건 똑같고, 그냥 잠만 잘 자면은, 그거는 이제 애프터눈 크래쉬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카페인 대체로 뭐 베타알라닌 먹어도 되고, 뭐 아니면 뭐 사나질 수 있는 거 뭐 큐라 먹어도 되고, 큐라 있잖아요. 큐라 좋은 큐라. 네, 음, 네, 네. 하지만 이제 머슬 리페어에는 이렇게 바로 직방으로 가는 건 저는 프로틴 서플리먼트만 한 게 없다 생각합니다. 요즘 좋은 제품도 많아가지고, 얼티밋 포텐치 좋더라고요. 네, 얼티밋 네, 포텐셜 그럼요. 엄청 좋죠. 네. 네. 너무 편하고 네. 좋죠. 그래서 네, 저는 승종 차라리 코치님보다는 프로틴, 네. 연락 아, 주세요, 광고주님들. 네, 알겠습니다. 어, 네, 재근 코치님 1분 시작하겠습니다. 네, 프로틴 드링크 이외에도 먹을 수 있는 프로틴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걸 끓는 걸 선택을 했고, 아무래도 저도 아침에 이제 막 수업도 하고 아침에도 모든 운동도 다 끝내야 되니까 조금 카페인에 매우 의존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카페인이 없으면 아무래도 좀 아침에 운동하기는 눈도 안 뜨고 몸도 안 깨고, 확실히 카페인이 있어야만 운동이 좀 요즘 되는 편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뭐, 그 카페인은 절대 끊을 수 없을 것 같고, 뭐, 프로틴 드링크는 뭐, 끊더라도 대체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다양한 음식군들도 있고, 가볍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도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고, 네네. 그래서 뭐, 굳이 프로틴 드링크를 마시지 않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게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이 코치님 1분 시작하겠습니다. 과하게 커피를 마시게 되면 너무 이제 몸도 그 교감신경 흥분 상태고 이제 탈수 현상도 일어나기 때문에 네, 그거보다는 좀 부작용이 덜한 프로틴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또 과하게 드시면 불면 중독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저는 그래도 프로틴 드링크가 커피보다는 좀 부작용이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네. 물론 우리가 끊기는 쉽지 않겠지만, 네. 그래서 커피보다는 저는 네, 프로틴 드링크를 선택해서 좀 더 단백질 섭취를 잘 할 수 있고, 네, 이제 근량 발달에 도움이 되는 걸로 가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와드 사이언스에서 새로운 이런 실험 결과를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중요한 게 크로스피터들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지 않는다. 생각보다 필요한 양만큼 먹지 않는다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카페인 양이 이제 그러니까 2mg per kilogram, 그러니까 만약에 몸이 80kg다 그러면은 160mg 이상 먹지 않으면은 퍼포먼스에 도움이 되는 거는 모두 다 플라시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를. 근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연구에 대해서 와드 사이언스는 항상 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네, 뭐 무조건 뭐 연구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맞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카페인을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집에서 만들어 먹거든요. 그러면은 한 120, 130 정도밖에 안 돼요. 왜냐면 원샷에 63mg인가 밖에 없어서. 그래서 그거 마시고 운동하는데, 네, 확실히 뭐 카페인 때문에 각성이 된다라는 느낌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심리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근데 또 웃긴 거는 거기서 어느 정도까지 도움이 되냐라고 봤을 때 6mg까지 도움이 된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80kg면은 68, 48, 480mg인가? 네, 와, 거기까지 도움이 된다는 거. 빡세, 맞네요. 빡세요, 그거는. 네. 어, 그 정도면 와, 뭐. 근데 이제 이 연구 결과는 제가 알기로는 근력
측정을 했을 때고 메트콘은 측정을 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크로스피터로서는 뭐 480mg을 마시면은 완전 죽겠죠. 그걸 마시고 와드를 한다는 음, 네. 음,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맞아요. 있긴 근데 한 것 같습니다. 네, 3mm부터 근데 효과가 있다고 저는 제가 공부했을 때 보긴 봤어요. 음,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90kg면은 39, 27, 270mm 벤티 정도. 근데 그게 심폐 음, 지구력에도 도움이 되나요? 그러니까 인듀런스 와드, 뭐 예를 들어서 네. 뭐 5K 런 이런 거 할 때는 심박수가 너무 높으면은 오히려 해가 될 것 같긴 네. 한데 모르겠네요. 음, 개인마다도 다르겠죠. 그쵸. 근데 사람마다 다를 것 같은데, 뭐, 대체적으로 뭐, RPA도 좀 낮춰주고, 네, 그런 효과가 있어서, 너무 먹자마자 하는 것도 좀 안 좋고, 네네, 네. 네네네. 네. 그냥 항상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카페인을 아예 안 음, 마시는 사람들이 있고, 카페인을 네. 좀 중간 정도 마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랄프 코치님 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카페인을 많이 네. 때려 먹어도 효과가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에너지 너무 오랫동안 드링크에 마셔가지고, 두세 네. 개씩 마시는데도 그냥 베이스라인 정도만 도움이 되는 그런 친구들이 네. 박스에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팟캐스트 엄청 유익하고 재밌었네요. 모두 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